내포 신도시 축산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홍성 최대 돼지 농장이 잦은 폐업 의사를 밝히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자체는 대기업의 막대한 보상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56개 기관이 탈석탄 금고를 선언했습니다. 지자체 재정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석탄 화력 발전 투자 여부를 평가해 탈석탄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업무 복귀를 선택하면서 의료 파업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파업에 참여했던 충남 지역 의사들도 진료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충남의 주택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57%, 전세값은 0.41% 각각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석탄 화력 발전소 두 곳 중에 한 곳은 바로 충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아서 대기 오염과 기온 상승 등 각종 기후 위기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석탄 화력 발전 산업에 금융기관들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도록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충남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충남도가 이러한 석탄화력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탈석탄 금고. 지자체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를 선정할 때 석탄화력 투자 여부를 평가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석탄화력 대신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기후위기의 주 원인인 온실가스를 대량 발생시키는 석탄 화력발전 투자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 충남도가 처음 시작한 탈석탄 금고 선언에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등 56개 기관이 동참했습니다. 이들 기관의 1년 예산을 모두 합치면 148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방역 지방자치가 참여하고 교육청이 참여한다면 이게 공공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나중에 민간 기관으로까지 확산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탈석탄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가 주최하고 충남산학융합원이 주관한 올해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했습니다. 국제기구와 정부기관, 환경단체 등은 온라인 생중계와 화상 연결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2050년 이전 탈석탄을 목표로 OECD 국가 중 현저히 높은 석탄 발전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며 해외 석탄 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도의 탈석탄 노력이 금융과 산업 분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내포 신도시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축산 악취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해법으로 현재 농가들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신도시 최대 규모의 돼지 농장이 잦은 폐업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폐업에 따른 보상도 함께 요구하고 나섰는데 지자체는 보상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충남도청에서 직선거리로 5km 정도 떨어진 돼지 농장입니다. 사육 규모를 최근 10,000마리로 줄였지만 여전히 홍성 최대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내포 신도시 축산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폐업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하지만 농장 측은 수년 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홍성군에 직접 폐업 의사를 알려왔습니다. 농장이 자진해서 문을 닫겠다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대신 적절한 보상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오려면 사전농산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신문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전 폐업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 건물하고 돼지 있는 것만 보상해주면은
예? 철거비하고 주면은 우리가 철거하고 다 정리하겠다 이거예요. 충남도와 홍성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례를 근거로 마련한 폐업 이전 방침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세 농가가 아닌 대기업인데다 보상 비용도 막대하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또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3차례 이상 초과해 악취 배출 시설로 지정된 만큼 악취 저감 의무를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악취 신고 대상 시설 지정에 따른 행정 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으로서 사주 농산에 대해 이전 휴업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도민 공감대 부족, 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이전 휴업 보상이 사실상 불가한 사업장입니다. 이에 대해 농장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을 개인이나 영세 농가로 한정하는 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며 보상 비용은 얼마든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지자체는 보상 문제는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홍성 최대 돼지 농장의 폐업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단체 행동을 계속하면서도 업무 복귀를 선택하면서 의료 파업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는 파업에 참여했던 의사 276명 가운데 절반가량의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근 대전에서는 8일 오전부터 충남대병원 등 5개 주요 종합병원에서 파업에 참여했던 전공의와 전임의 500여 명이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충남도는 파업으로 미뤄지거나 일정을 잡지 못했던 수술과 입원 등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량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청량군이 감염고리를 끊기 위해 잠시 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군은 외출과 외식 자제, 개인 위생과 마스크 착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시 휴 캠페인을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페인 기간에는 점검반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점검합니다. 고위험 시설인 유흥주점 21곳과 일반 음식점 300여 곳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가장 최근에 지나갔던 태풍, 10호 태풍 하이선은 올해 한반도에 불어닥친 4번째 태풍입니다. 태풍 발생 빈도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그 위력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큰 피해를 낳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역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를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보도에 홍승현 기자입니다. 세차게 몰아친 강풍에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장대처럼 쏟아지는 폭우에 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집중호우를 이기지 못한 산비탈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면서 주차장 차량을 덮칩니다. 이렇듯 삽시간에 큰 피해를 낳는 태풍. 최근 몇 년 새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태풍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반도로 향한 태풍은 한 해 평균 3.1개. 그런데 지난해에는 무려 7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작년처럼 7개, 올해도 4개네요. 한 해를 두고서 우리나라의 태풍이 무지무지 막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접근하는 그 접근 횟수가 늘었고 그다음에 세기가 강해졌다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문제는 태풍의 수보다 위력이 갈수록 세진다는 점입니다. 최근 10년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의 절반은 초속 44m를 넘는 강한 바람을 동반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태풍 바비에 이어 마이삭과 하이선까지 불과 열흘 만에 3개가 잇따라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모두 매우 강에 해당하는 태풍으로 이렇게 강한 태풍이 연속해 국내에 영향을 미친 건 관측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태풍의 위력을 키웠다고 설명합니다. 온도가 1도씨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공기의 밀도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공기의 밀도가 팽창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태풍의 에너지의 원이 되는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태풍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수온이 상승하면서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태풍이 세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위도와 북극의 온도차로 형성되는 제트기류는 약화됐습니다. 가을이면 제트기류가 한반도 상공까지 내려와 북태평양 고기압을 동쪽으로 밀어내야 하지만 시베리아 폭염으로 제트기류가 약화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 잡았고 태풍을 동쪽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한반도로 향하게 되는 이른바 태풍길이 열렸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에도 일본 최대 풍속이 67m에 달하는 슈퍼 태풍이 몰아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말까지 한두 개의 태풍이 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 주택 매매가와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가 발표한 최근 대전 충남 지역 실물 경제 동향을 보면 지난달 충남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과 전셋값은 6월보다 각각 0.57%, 0.41% 올랐습니다. 인근 대전은 0.7에서 0.9%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세종 지역 주택의 경우 매매가가 7% 이상 올라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충남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8% 올라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기가 둔화된 가운데 충남 지역 수산식품 수출 실적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올해 충남 지역 수산식품 수출액은 약 6,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전국 수산식품 수출액이 13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2.5% 감소한 가운데 거둔 실적입니다. 시군별 수출액은 아산이 80%가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고 보령과 태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도는 수출액 증가 원인을 가정에서 편리하게 취급할 수 있는 조미김 등 수산 가공식품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 물량이 급증한 데 이어 추석 연휴까지 앞두면서 택배 기사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7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업무상 사망한 택배 노동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7명이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졌는데요. 지난 1월 30대 우체국 택배 노동자 김모 씨를 시작으로 3월부터 8월까지 매달 1명의 택배 노동자가 30대에서 4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습니다. 대책위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근본 원인으로 분류 작업을 지목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배송 시작 전부터 택배 물품 분류 작업에만 전체 노동 시간의 절반가량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택배 노동자들은 이 건당 배송 수수료를 통해 수입을 얻기 때문에 분류 작업 시에 주어지는 추가 임금은 없습니다.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은 하루의 절반가량을 무임금으로 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택배 노동자들이 집하와 배송, 고유 업무에만 할 수 있도록 택배 분류 인원을 따로 고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기 전에 말이죠. 대전 지역의 한 택배 노동자는 코로나로 상반기에만 택배 물량이 작년보다 30% 넘게 증가했다며 분류 작업에만 5, 6시간 정도 걸리는데 추석 연휴에는 물량이 50%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택배 분류 작업만 전문적으로 해줄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이 20조 원 규모의 유엔 조달 시장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충남도는 최근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젠바디가 유엔 조달 시장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해 입찰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조달 시장은 유엔 본부와 40여 개의 산하기구, 30여 개의 평화유지군 활동과 의약품 등 구호에 사용할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달 시장 연간 규모는 재작년 기준 22조 원이며 우리나라에 진출한 기업은 81개 업체입니다.